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병뚜껑 하나 따기도 힘드신가요? 안녕하세요. 골든라이프 라디오입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16화까지는 당뇨를 완전히 정복했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예요. 바로 근감소증이에요. 커뮤니티에서 한 분을 만났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대요. 장 보러 마트 갔다가 물건 들고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결국 배달만 시켜 먹게 됐대요. 손주가 안아달라고 하면요. 안아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 안아줬대요. 그게 제일 속상했다고 해요. 병원 갔더니 근감소증이래요. 근육이 너무 많이 줄었대요. 지금 당장 관리 안 하면 낙상으로 큰 부상 입을 수 있다고요. 그날 결심했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육량이 5kg 늘었어요. 체지방은 3kg 빠졌고요. 지금은요. 계단 오르기 전혀 힘들지 않대요. 손주 안아주는 것도 문제없어요. 심지어 등산까지 다닌대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육이 늘으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근감소증을 완전히 극복하는 방법 모두 공개합니다. 이게 바로 힘없고 지치는 진짜 이유예요. 근감소증, 어려운 말 같죠? 사코페니아라고도 불러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줄어드는 병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들어요. 30대부터 시작돼요. 10년마다 3에서 8%씩 줄어들어요. 70대가 되면 원래 근육의 절반밖에 안 남아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힘이 없어져요. 병뚜껑 따기, 문 열기, 걸레 짜기 같은 일상적인 일도 힘들어져요. 그 다음 쉽게 넘어져요. 다리 근육이 약하면 균형을 못 잡아요. 14화에서 관절 건강 이야기했죠. 근육이 약하면 관절도 더 쉽게 다쳐요. 그리고 기운이 없어요. 근육은 에너지 저장소예요. 근육이 줄면 항상 피곤해요. 더 무서운 건요. 15화와 16화에서 배운 당뇨가 악화돼요. 근육이 당을 저장하는 창고잖아요. 창고가 작아지면 혈당 조절이 안 돼요. 치매 위험도 높아져요. 13화에서 치매 예방 이야기했죠.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육이 줄면 뇌 기능도 떨어진대요. 1화에서 배운 스마트워치로 확인해 보세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요. 안정시 칼로리 소모가 줄어드는 게 보여요. 저도 확인했더니요. 기초대사량이 1200칼로리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1500칼로리예요. 이게 바로 근육이 늘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근감소증일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공개할게요. 첫 번째는 계단 오르기예요. 10층 계단 올라가는데 중간에 쉬어야 하면 의심하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숨이 차면 근육이 줄어든 거예요. 저는 5년 전에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어요. 2화에서 배운 걷기 운동 꾸준히 하고요. 6화에서 배운 근력 운동 시작했더니요. 지금은 10층도 거뜬해요. 두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서기예요. 팔 안 쓰고 일어서 보세요. 힘들면 다리 근육이 약한 거예요. 세 번째는 병뚜껑 따기예요. 약병이나 음료수 뚜껑 따기 힘들면요. 손 근육이 줄어든 거예요. 네 번째는 걸음 속도예요.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으면 의심하세요. 특히 횡단보도 건널 때 신호가 바뀌기 전에 못 건너면 위험해요. 2화에서 배운 만보 걷기 계속하고 계시죠?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 유지에 도움돼요. 다섯 번째는 악력 측정이에요. 남자는 28kg 이하면요. 여자는 18kg 이하면 근감소증이에요.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측정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종아리 둘레예요. 남자는 34cm 이하면요. 여자는 33cm 이하면 근육이 부족한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자주 넘어지는지예요. 1년에 2번 이상 넘어지면 근육과 균형 감각이 문제예요.
14화에서 관절 건강 이야기했죠.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커요. 8번째는 체중 감소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6개월에 4에서 5kg 빠지면요. 근육이 빠진 거예요. 9번째는 식욕 감소예요. 밥맛이 없고 먹는 양이 줄었으면요.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10번째는 스마트워치 데이터예요. 1화에서 배운 대로 스마트워치를 확인하세요. 기초대사량이 계속 떨어지면요. 근육이 줄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중에 5가지 이상 해당되면요. 근감소증을 의심해야 해요. 왜 근육이 줄어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운동 부족이에요.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어요. 침대에 이틀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줄어요. 6화에서 근력운동 배웠죠. 안 하면 근육이 계속 줄어요. 16화에서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할 때도 강조했죠. 근육이 당을 저장하는 창고라고요. 2번째 이유는 단백질 부족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노인 절반 이상이 단백질을 충분히 안 먹어요. 이가 없거나 씹기 힘들어서요. 고기나 생선을 안 먹게 돼요. 그럼 근육을 만들 재료가 없어요. 3번째 이유는 호르몬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요.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4번째 이유는 만성 염증이에요. 몸에 염증이 있으면 근육이 분해돼요. 4화에서 스트레스 관리 이야기했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나쁜 식습관이 원인이에요. 3화에서 배운 수면도 중요해요. 잠을 못 자면 근육이 회복이 안 돼요. 5번째 이유는 활동량 감소예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면요. 걸음 수가 확 줄어요. 2화에서 배운 걷기 잊지 않으셨죠? 안 걸으면 다리 근육부터 줄어요. 6번째 이유는 영양 불균형이에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D도 중요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져요. 7번째 이유는 약물 부작용이에요. 일부 약은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요.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으면 특히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어요. 운동하고 단백질 먹고 잘 자면 돼요. 1화부터 16화까지 배운 걸 다 적용하면요. 근감소증은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단백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본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체중 1kg당 1g이에요.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면요. 하루에 60g 먹어야 해요. 그런데 시니어는 더 많이 먹어야 해요. 체중 1kg당 1.2에서 1.5g, 60kg이면요. 72에서 90g 먹어야 해요. 왜 더 많이 먹어야 할까요? 나이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먹어야 같은 효과가 나요.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3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게 중요해요. 한 끼에 20에서 30g씩.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요. 15화에서 식사 순서 배웠죠.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 마지막. 여기에 단백질 양까지 신경 쓰면 완벽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흡수가 안 돼요. 나눠 먹어야 효과적이에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계란 1개에 6g이에요. 두부 반모에 10g이고요. 닭가슴살 100g에 23g이에요. 생선 100g에 20g 정도예요. 우유 1컵에 8g이고요. 요거트 1개에 5g이에요. 아침 식사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계란 2개 먹으면 12g이에요. 우유 1잔 마시면 8g 추가요. 두부 반모 먹으면 10g 더해요. 합치면 30g이에요. 아침에 딱 맞죠?
점심 식사는요. 생선구이 150g 먹으면 30g이에요. 또는 닭가슴살 130g도 30g이에요. 저녁 식사는요. 두부찌개에 두부 한 모 넣으면 20g이에요. 계란 하나 넣으면 6g 추가요. 여기에 생선 조금만 더하면 30g 완성이에요. 간식으로는요. 요거트 한 개에 5g이에요. 견과류 한 줌에 5g 정도고요. 이렇게 하루 3끼 먹으면요. 90g 단백질 섭취 완성이에요. 어떤 음식이 근육에 제일 좋을까요? 첫 번째는 계란이에요. 완전 식품이라고 불러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하루에 2~3개 먹으면 좋아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하루 3개까지 괜찮아요. 12화에서 심혈관 건강 이야기했죠. 계란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도움돼요. 두 번째는 닭가슴살이에요.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만 가득해요. 100g에 23g이에요. 삶아서 먹어도 되고요. 구워 먹어도 돼요. 세 번째는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연어가 특히 좋아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도 줄여줘요. 12화에서 심장 건강 이야기할 때도 강조했죠. 생선은 심장과 근육 모두에 좋아요. 네 번째는 두부예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해요. 이가 없어도 먹기 쉬워요. 부드러워서 씹기 편해요. 다섯 번째는 우유와 요거트예요. 칼슘도 많고 단백질도 많아요. 뼈 건강에도 좋아요. 14화에서 관절과 뼈 이야기했죠. 우유는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여섯 번째는 콩이에요. 검은 콩, 완두콩, 병아리콩 다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요. 일곱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땅콩이 좋아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좋은 지방도 많아요. 간식으로 먹기 딱 좋아요. 하루 한 줌만 먹으면 돼요. 여덟 번째는 소고기예요. 살코기 위주로 먹으면 좋아요. 철분도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아요. 아홉 번째는 치즈예요. 단백질도 많고 칼슘도 많아요. 간식으로 먹기 좋아요. 열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예요. 음식으로 부족하면 보충제 먹어도 돼요. 프로틴 파우더나 프로틴 바 같은 거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자연식품이에요. 보충제는 정말 부족할 때만 먹으세요. 육화에서 근력운동 배웠죠. 이제 근감소증 예방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할게요. 아침 6시 30분에 시작해요. 1화에서 배운 스마트워치로 수면 점수 확인하고요. 2화에서 배운 대로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해요. 먼저 스쿼트를 20개 해요. 6화에서 배웠죠. 벽이나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안 나가게 하세요. 그 다음 런지를 좌우 각 10개씩 해요. 한 발 앞으로 내밀고 무릎 굽혔다 펴는 거예요. 균형 잡기 힘들면 벽을 짚고 해도 돼요. 세 번째는 푸시업이에요. 벽 푸시업부터 시작하세요. 벽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벽을 밀어요. 15개 정도 해요. 익숙해지면 무릎 대고 푸시업으로 바꾸세요. 네 번째는 플랭크예요. 30초만 버티세요. 힘들면 무릎 대고 해도 돼요. 다섯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예요. 팔 안 쓰고 15번 반복하세요. 다리 근육 강화에 최고예요. 여섯 번째는 종아리 들기예요. 벽을 짚고 까치발로 섰다 내려오기를 20번 해요.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져요. 일곱 번째는 아령 들기예요. 페트병에 물 넣어서 해도 돼요. 각 팔에 15번씩 들어 올려요. 여덟 번째는 버드독이에요.
네 발 자세에서 팔, 다리 번갈아 들어 올려요. 좌우 각 10번씩요. 균형 감각에 좋아요. 중요한 건요. 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6화에서 강조했죠. 오늘 힘들면 절반만 내도 돼요. 내일 다시 하면 돼요. 2화에서 배운 걷기와 함께하면 더 좋아요. 아침 근력 운동 20분 하고요. 저녁에 산책 30분 하면 완벽해요.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확인하면서 해요. 너무 높으면 쉬었다가 하세요. 일화에서 배운 스마트워치, 근육 관리에도 최고예요. 근육이 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스마트워치가 알려줘요.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이에요.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시작할 때 1200칼로리였는데요. 6개월 후 1500칼로리가 됐어요. 이게 바로 근육이 늘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안정 심박수예요. 근육이 늘면 심장이 편해져요. 안정 심박수가 낮아져요. 12화에서 심혈관 건강 이야기했죠. 안정 심박수가 낮을수록 건강해요. 세 번째는 활동 칼로리예요. 같은 운동을 해도요. 근육이 많으면 칼로리를 더 많이 소모해요. 활동 칼로리가 늘어나는 게 보여요. 네 번째는 수면 점수예요. 3화에서 수면 이야기했죠. 근육이 늘면 수면의 질도 좋아져요.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나요. 다섯 번째는 걸음수예요. 2화에서 만보 걷기 배웠죠. 근육이 늘면 걷기가 쉬워져요. 자연스럽게 걸음수가 늘어나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지수예요. 4화에서 스트레스 관리 배웠죠.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줄어요. 스마트워치로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운동 시간 기록이에요. 6화 근력 운동 할 때요. 스마트워치로 시작과 끝을 기록하세요. 매일 얼마나 했는지 한눈에 보여요. 매주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리하면요. 여러분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요. 이게 바로 동기부여가 돼요. 숫자로 보이니까 재미있어져요. 게임하는 것처럼요. 6개월만 해보세요. 근육이 확 늘어요. 근육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만 하면 반드시 늘어요. 6개월 플랜을 소개할게요. 첫 달 적응기입니다. 하루 단백질 60g부터 시작하세요. 스쿼트 10개, 팔굽혀펴기 5개만 하세요. 힘들면 벽 팔굽혀펴기로 시작하세요. 천천히 적응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달 증량기입니다. 단백질 75g으로 늘리세요. 운동 횟수를 50% 늘리세요. 셋째 달 안정기입니다. 몸이 단백질에 익숙해지는 시기예요. 운동은 이제 습관이 됐을 거예요. 이때부터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늘기 시작해요. 넷째 달 성장기입니다. 근육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시기예요. 거울 보면 팔이 굵어진 게 보일 거예요. 다섯째 달 강화기입니다. 운동 강도를 더 올리세요. 덤벨을 사용해도 좋아요. 여섯째 달 완성기입니다. 이제 근육량이 확실히 늘었을 거예요. 체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스마트워치로 근육이 느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화에서 다뤘던 스마트워치 기억하시죠? 이제 근육 관리에도 활용할 차례예요. 확인할 지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대사량입니다.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1300kcal였다면요. 6개월 후에는 1400kcal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근육이 늘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걸음수입니다. 근육이 늘면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요. 처음엔 3000보 걷기 힘들었다면요. 나중엔 5000보도 거뜬해져요. 세 번째,
심박수입니다. 근육이 늘면 안정 심박수가 낮아져요. 예를 들어요. 처음엔 안정 시 심박수가 80이었다면요. 나중엔 70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심폐 기능이 좋아졌다는 뜻이에요. 매일 아침 스마트워치를 확인하세요. 변화를 보면 동기부여가 돼요. 커뮤니티에서 한 분은요. 스마트워치 그래프를 보면서요. 근육이 점점 느는 게 눈에 보여서요.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근감소증은요. 방치하면 낙상, 골절, 당뇨, 치매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질병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로 시작하면 완전히 극복 가능해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단백질입니다. 체중 곱하기 1.1을 하루 섭취량으로 하세요. 둘째, 근력 운동입니다. 하루 20분, 주 3회만 하세요. 셋째, 스마트워치입니다. 1화부터 17화까지 배운 모든 건강 지표를 체크하세요. 근육은요, 혈압을 조절하고요. 2화, 혈당을 관리하고요. 15화, 16화, 수면을 개선하고요. 3화, 심혈관을 보호하고요. 12화, 치매를 예방하고요. 13화, 관절을 지켜주고요. 14화, 모든 건강의 기초입니다. 커뮤니티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육이 늘으니까 인생이 달라졌어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근육만 지키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6개월 후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주제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골든라이프 라디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근육관리 노하우도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